제가 만나는 학부모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부모세요. 그래서 저는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학부모로만 만나기를 원하는데 자꾸 저한테 부모로 오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상담하실 때 자꾸 울어요. 우리 아이가 1등급 4% 들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 놓쳐야 될 마인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꾸 뭔가를 부모님들한테 말하다 보면 자꾸 부모님들의 어떤 액션들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감사드려요. 잘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딱 놓고 봤을 때 제가 만나는 학부모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부모세요. 예. 그래서 저는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저는 학부모로만 만나기를 원하는데 네. 근데 자꾸 저한테 부모로 오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상담하실 때 자꾸 울어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웠고 딸내미, 뭐 아들내미 이렇게, 문제 예, 이야기하면서 자꾸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역할. 네. 근데 중학교 특히나 우리들이 만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나는 네네네. 학생들은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때 물어보면 너 어떻게 컸니? 누가 키워줬니? 아니 선생님 누가 키워주긴요. 제가 컸죠. 그래요? 고등학생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응망덕한 것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그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사춘기를 지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부모에게 종속되어져 있던 관계에서 개체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개체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사춘기를 대하는 방법이 얘가 이제 인간이구나. 그 이전에는 비포 휴먼 빙 같은 존재. 그런데 여기 이제 인간이구나.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돼요. 대우를 해. 근데 자꾸 부모로 다가가요. 아이를. 예, 입시의 문제에서 부모로 다가가는 부모들은 예, 100% 실패합니다. 그래요? 예, 왜 양육을 하는 거니까. 꼭두각시 만들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입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학습 역량이고 학업 역량이고 뭐 진로 역량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부모가 키워줄 수가 없거든요.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라는 타이틀은 버리시고 이제 지 혼자 크고 있으니까 양육은 포기하시고 네네. 이제 하셔야 될 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거예요. 학부모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코칭이에요. 코칭. 네. 이 코칭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방향을 잡으시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길이 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코칭이다라는 말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개인이 지닌 바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주는 거. 돕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 그럼 이제 이게 부모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내 아들 내 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낸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코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칭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이 코칭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번 전문성.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부여.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전문성,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내 아들 내 딸의 단점과 장점이 뭐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걸 아이를. 모르면 예. 키워줄 수가 없죠. 네네. 그럼 코칭은 실패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전문성은 부모가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될까요? 그게 학부모로서. 학부모로서의 전문성이 입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보낼 거기 때문에 입시 공부를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코칭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입시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네. 그래서 유명하고 막 엄청 인지도를 받아가지고 국가 축구 대표팀 감독이 됐어요. 연관관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예, 그런 걸로. 제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돼서 축구 국가대표팀들이 막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죠. 열심히 뛰어. 죽을 만큼 뛰어. 네네. 양육하는 입장으로 바꿔보면 뭐냐면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코칭을 하기 위해서 최악의 말이 뭐냐면
공부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해. 네네. 예, 예. 네. 열심히 하면 돼. 네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사회가 되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예. 부모의 코칭은 달라야 된다. 당연하죠. 예. 그건 코칭이 아니니까. 그 말은 사실 학원 선생님도 어디든 다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진짜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어도 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 내비게이션 말투를 꼭 배우라고 하고 운전을 네네. 딱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게요? 이탈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 지금 경로 이탈했다고 어, 이거 아니고 어, 그러니까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승질내면서 야 공부 감정 배제하고. 네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어, 근데 그 다음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의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새로운 길을. 경로를 아, 탐색하겠습니다. 아, 그게 네네.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아이의 새로운 경로를 탐색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거기에서 멈춰버리죠. 네네. 그러니까 공부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는 녹음기예요. 음,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말만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공부해. 아,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해야지 뭐. 이 아이 얘기하기가 입장에서는 싫죠.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부터 혹시 따라할 수 있게끔 이 부모님들 중고등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코칭하기 위해서 이 말을 좀 평소에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그게 나왔어요. 의대를 진학한 학생은 부모와 땡땡 많이 해. 땡땡? 네. 대화? 그렇죠. 아, 제가 대화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선생님 좋아요 진짜 대화 대박 많이 해요 이러고 이야기를 하면 예.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잡담 말고요. 잡담이랑 잡담 혼동하시는 말고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네. 와, 잡담 말고요. 밥 먹었냐 그런 말 말고요. 밥 먹었냐 공부해라. 그런 거 말고요. 아, 그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주제가 있는 대화예요. 그 주제가 어떤 주제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주제든 이 아이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전문성이 이렇게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부모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예. 그 전문성을 끄집어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서 음. 내가 어떻게 이걸 했냐면 쭉 들어가면 이 아이는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네네. 그럼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게 돼요. 아, 그것을 부모님이 탐구했던 더욱 노력했던 이 과정을 통해서 맞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생각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건 나쁜 거지만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엄마는 이렇게 했어. 아빠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너는 어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대화의 깊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갈 수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것 같고 그래 돌아보면 가족인 것 요즘에 같고 많은 그러신 그렇죠. 분들 있죠. 그러니까 만남에 할 말이 없으니까 밥 먹었니? 공부해? 뭐 이런 이야기를 밖에 못 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또 고등학생 되면 또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아예 맞아요. 그냥 서로 따로 밥 먹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자녀와 1시간 이상 대화를 하셔야 돼요. 어, 반드시. 근데 그 대화는 그냥 수수한 잡담 이런 거 말고 포커스는 주제가 있는 깊이 있는 대화. 네. 점점 네네. 깊어지는 대화. 네네. 근데 이걸 그냥 맨 땅에 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가족 독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정하고 온 가족이 읽고. 같이 읽는 거예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부모님들이 꼭 책 한 권 사서 돌려보더라고요. 예. 생활비 아끼시오. 금지. 절대. 예, 예. 책은 무조건 자기 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만 낙서를 책에다 다 할 수 있도록. 와, 네네. 빨리 읽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 학종을 준비하고 막 이럴때 네네. 학생들하고 착각이 뭐냐면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학도 책을 많이 읽었다에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읽었냐예요. 써머리 읽었는지, 음. 깊이 있게 예. 읽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냐. 네. 그래서 네가 이 포커스는
이 책을 읽었으니까 제가 훌륭해요. 이딴 건 수준 엄청 낮은 거고요. 이 책을 읽어서 내가 이런 걸 배워서 이렇게 성장했어요가 포커스예요. 그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네네. 책 한 권을 대략 3개월 정도를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 패턴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예. 3개월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책을 한 권을 12등분 해가지고 네네. 딱 그 한 주간 주에. 동안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거 하실 때 절대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나오는데 그게 내 말이 뭐냐면 맞다. 공부해라, 어. 성적 이야기, 미래 이야기, 대학 이야기 어. 절대 금지. 네. 이건 안 하니만 못하다. 어.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 안 한다라고 선언을 생각을 하시고 네네. 그래야 이 아이가 내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네 가지의 단어는 녹음기거든요. 녹음기 활동을 하시는 부모님의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위센터 같은데 온다면 상담하러 네. 이제 그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의 70~80%가 대부분 다 부모 때문에 오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요 조울증 환자예요. 왔다 갔다. 네. 아. 그것만이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이게 예. 더 처절한 이야기는 뭐냐면 어. 우리가 자녀를 더 사랑하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화를 탁 내고 난 다음에 너 왜 공부하는 거야? 이러고 난 다음에 얘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의 다음에 이 학생이 내 아들 내 딸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보면 딱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승질내고 얘기를 하면 얘가 문 쾅 그 다음 효과 오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구 이렇게 해야거든요. 그럼 문 쾅 닫고 들어가요. 네네. 효과 오면 쾅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쾅 닫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마음이 약해져. 그럼요. 아 죄책감 느끼고 마음이. 맞아요. 예. 그럼 또 과일을 깎아. 패턴입니다. 너무 익숙해요. 맞아요. 예, 보세요. 근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 이걸 네네. 반전해서 자녀 입장에서 갑자기 화냈다가.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다가 드라마 끝나자마자 날 보고 화를 내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엄마가 갑자기 막 울먹울먹 하면서 들어와서 딸 아들 미안해 우리 사과 먹고 화해하자. 이게 한 15분 상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집에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울증 환자. 그런 일이 너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커트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의 단어를 빼면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게 부모의 코칭의 코칭의 출발점이에요. 대화가 돼야 이 아이의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직접 하는 걸 좋아하지 보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보면서 예. 배드민턴에 안세영 선수가 엄청 핫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전년도에 안세영 선수가 천이페이한테 계속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올해는 다 이긴단 말이에요. 예, 그 예. 이유가 뭔지를 이제 봤더니 예. 등 쪽에 예. 유연성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어. 약점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안세영 선수가 뭘 하냐면 하루 종일 배드민턴 훈련을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일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레슬링 학원을 다녀요. 배드민턴만 치던 사람이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네.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걸 1년을 버텨서 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 천적을 꺾어버린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로 잡은 건 뭐냐면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 딸, 내 아들의 약점을 봐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대화를 해요. 거기서 근데 대화하다가 아이들의 뭐 장점과 단점을 보고 그것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예. 그걸 이제 그러면 아들 이런 약점은 있네 너 그럼 이렇게 보완을 해볼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눈빛이 딱 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 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류의 좀 부들부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대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려면 청소년기의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청소년기는 우리 감정을 주관하는 영역이 뇌에서 14살 정도면 완성되거든요. 그렇대요. 예, 예. 그래서 이성을 주관하는 전두엽 영역은 25살쯤에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 10년 동안을 감정으로만 사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남자애들한테 항상 저 사람 됐어 막 이런 네, 이야기 하는 네, 게 맞아요. 네. 군대가 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예. 전두엽이 커서 그래요?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기 어. 때문에 이게 그런 말이 이제 사실상 의미가 있는 게 군대 때문이 아니고
이게 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시기가 발생하게 됐네요.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감정으로 되게 충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감정으로 다가가잖아요. 폭발이죠. 터지는 거죠. 예. 내 감정을 감히 건드려? 예.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춘기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아들은 화가 그렇게 많아요. 그 화 부모님 때문인데. 화가 그렇게 많아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예. 부모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춘기 특징이에요. 그냥 선생님, 그 제가 감정을 들어보니까 주관하는 영역 때문인 거죠. 이렇게 방학 때 성적 역전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부모님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했던 부모님의 도움. 왜냐면 방학 때 늘 같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에서 절대 공부하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원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는 공간과 잠자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분리하셔야 돼요. 뇌가 이걸 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공간에서 효율이 높아져요. 그래요? 노는 공간과 잠자는 공간에서는 뇌의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부하는 공간은 따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방을 생각하면 침대, 책상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조금 되게 안 좋은 구조거든요. 공부하다 이제 자죠. 그래서 공부하는 공간과 잠자는 공간 조금 분리하실 필요 있고. 만약에 집 내에서도. 네네. 집에서 꼭 해야 된다면 분리.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건 지금 자녀와 이제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이 아직 이제 상당수는 이제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갈등해야 되는 그렇죠.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한테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인지되냐면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지돼요. 그럼 부정적인 공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불가능. 그게 실패하죠. 이제 저는 학교에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런 공간들 많죠. 예. 그런 공간들 있으니까 그런 공간들에서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아무 선생님도 나쁜 말 적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말이에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학생부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엄청 밝은 거예요. 진짜 우수한 학생밖에 없거든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근데 남들도 똑같이 우수하다는 말을 맞아요. 또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